이런 창업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점포가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배달치킨 전문점 창업이 좀 활발한 이유는 피자랑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그냥 찾아주지 않는 거로 그냥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달에 얼마 벌면 될까요? 신규 고객의 유입을 먼저 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마케팅, 판촉 활동, 여러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은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뭐 노동부에는 노무사가 있고 뭐 특허청에는 변리사가 있듯이 그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사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제 이력들이고요. 예, 먼저 그 국내 그 경제 지표, 일단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뭐 변화해 온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그냥 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경기 안 좋다. 계속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경기는 계속 좋아진 적은 없어요. 예. 계속 안 좋아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경기가 그 2012년 대비 2013년 좀 좋아졌고요. 2014년에도 조금 좋아질 거기는 하지만 그 소비 성장률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창업자들 측면에서는 이제 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크게 성장을 했다고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특히 요즘에 원가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상승해서 그 가맹점 창업을 하실 때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민간 소비가 이제 그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창업을 하셔야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 지출 가치의 극대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하려고 들어요. 요즘에 뭐 그 의류에서 뭐 칩시크, 유니클로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예전처럼 좀 그 무의미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출의 극대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심신 건강의 최우선 가치를 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소비는 줄어드는데 건강이나 이런 스트레스 치유 이쪽에는 좀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들도 좀 있고요. 혁신 상품의 심취, 그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많이 줄었는데 요즘에 그 휴대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휴대폰은 금방금방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머무는 코쿠니 현상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달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비 트렌드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본질에 좀 충실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에 요즘엔 좀 충실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 그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 채널, 그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인터넷상의 바이럴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점포를 내가 운영하는데 내가 가게에서 장사만 잘하면 되겠지, 큰 오산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도 이제 인터넷에 후기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소비자를 통해서 어떤 직접 뭐 실행을 하시던 간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위축된 구매 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현명한 소비책, 그리고 기발한 그 고객 참여 기법으로 세일즈 토크, 뭐 소통, 그 요즘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웰빙에 넘어서 힐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요, 그 지출의 감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합리적 소비, 복고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복고 가격, 맥도날드의 그 행복한 나라 2,000원 메뉴 도입, 그리고 뭐 마트의 10년 전 가격, 파리바게트의 뭐 옛날 콩떡빙수, 놀부보쌈의 복고 할인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얇아진 고객들의 지갑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그 감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이게 성공 요인, 이건 가맹점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맹점을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맹점을 안 해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가맹점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일단 그 가맹점 창업 성공에 대한 그 요인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답변. 첫 번째, 입지 선정 35.4%. 다음으로 업종 아이템이 23.9%. 그 다음으로 점주의 경험 지식이 12.3%. 이런 순으로 나왔고요. 또 이제 그 점주들이 가맹점 창업 전에 가장 고심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냐?
거에 상권 분석이 44.4%, 그 다음 업종이 30.7%. 이런 순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점포를 연 분들이 생각하는 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입지 선정, 그 상권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기존 점주들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어느 입지에 적절하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기존 점주들은 많이 생각하신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요 법률 환경이 좀 변화가 된 게 있습니다. 2014년에는 가맹사업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그 영업지역에 대한 개념들이 좀 없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창업자들이. 영업지역이란 건 뭐냐? 그 지역 안에 가맹점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 8월 14일부터는 영업지역을 본사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보장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 영업지역을 보장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가맹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상 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여러분들 창업을 하실 때 이게 내가 얼마를 벌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창업을 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본사들이 기존에는 좀 이제 구두로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허위 과장 광고가 좀 많이 있어서 그 일정 규모 이상, 가맹점 전년도 말 100개 이상이나 본사 매출이 200억인 회사들은 창업자들에게 상담 시에 예상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사들과 상담하실 때는 예상 매출액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본사라 하더라도, 본사가 여러분들 창업 상담 받아보신 분 없으세요? 오늘 받으실 거죠? 받으시면 이거 하면 얼마 벌어요? 물어보실 거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럼 본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신뢰성이 좀 의문이 간다, 그럼 서면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본사가 제공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이제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본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 매출액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위약금,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단체,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시간에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범위 확대. 그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은 그 환산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인 데들만 됐어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억 원, 뭐 이래서 거의 보호를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적용 범위는 그렇지만 그 모든 임대차도 그 갱신 요구권이란 게 5년간 생겨요. 이제 앞으로는 5년 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내용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그 성공 창업 키워드, 제가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그 불황을 이기는 강소 아이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강하고 작은 아이템들이 성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이 창업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창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이제 그 강한 컨셉으로 컨셉의 메뉴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고요. 적은 인원으로 이제 또 그 규모가 크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소비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이제 스몰이라는 컨셉으로 최근에 창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메뉴라도 그릇, 인테리어, 뭐 세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스타일리시, 차별화를 가지는 것들이죠. 투자 대비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딜리버리, 테이크아웃, 배달 포장 아이템들이 최근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이 좀 많지는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 뭐냐면요.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작년에 스몰비어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스몰비어 이런 아이템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들은 유행 아이템은 될 수는 있지만 좀 유망한 아이템은 좀 되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 아이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결합한 복합화, 뭐 물세탁과 드라이클린을 결합한 멀티 세탁 편의점, 아니면 뭐 전통 국수와 파스타를 결합한 멀티 분식점, 뭐 사격 연습장과 호프를 결합한 게임 호프, 그 뷔페 개념의 사케를 결합한 무한 사케 이자카야,
이런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어느 한 가지에만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복합한 아이템들이 좋은 점들도 있지만 단점 뭐냐면 정체성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기본의 정체성, 컨셉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복합화를 추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 예. 과거 창업 시장은 이제 가격 파괴에만 많이 집중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 파괴를 하게 되면 이제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가격 파괴를 하게 되면 장사는 잘 돼요. 그리고 본사는 돈을 벌어요. 하지만 창업자 가맹점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가격을 무조건 파괴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는 올렸대 합리적인 아주 저가가 아닌 중저가의 가격을 받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메스티지에 대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뭐 국내산 천연재료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내세운 웰빙 아이템 이런 것들이 최근 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시고요. 그 천연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수급이 얼마나 원활한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최근에 뭐 그 작년에도 이제 떴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허니칩 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에 이제 벌꿀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수급을 얼마나 누가 본사가 잘할 수 있느냐 본사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본사가 바로바로 금방 컨셉을 베껴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런 수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본사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전에 뭐 조개찜 전문점 이런 것들도 뭐 수급 립 전문점 이런 것들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이템 요즘에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하네 이런 것들만 갖고 창업을 하시기엔 무리수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로컬푸드 아이템. 최근에 이제 제철 과일을 활용한 뭐 제철 과일 빵, 뭐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김밥 전문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그 지역 특산물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 수급이 원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서 창업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이템들의 이제 기상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2013년도에는 어떠했고 2014년도에는 어떠할지. 그 고기 한식 전문점들은 창업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아이템이고요.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2013년도에는 고기 전문점들이 뭐 크게 성행은 못하고 창업이 활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족발 전문점들은 좀 창업이 활발했었어요. 2013년도에. 뭐 개인 점포에서 프랜차이즈를 전환한 브랜드들이 성공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 기획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있었고, 뭐 그 전통을 자랑하는 뭐 이제 족발 전문점도 있었고, 숯불에 구운 족발 전문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 창업 트렌드로 좀 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본 방사능 그리고에 따라서 이제 해산물 같은 것들이 소비가 많이 좀 줄었죠. 그리고 이제 AI, 뭐 조류, 독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닭 소비들이 좀 줄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겹살 같은 아이템이 올해는 좀 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신 삼겹살이라는 아이템이 그 소비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아이템이고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2013년도에는 특별한 차별화가 있는 삼겹살 전문점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템이. 근데 2014년도에는 그 차별성을 가진 삼겹살 전문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좀 수명주기에 도입기에 선택을 하신다면 좀 성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분식 전문점. 분식 전문점은 또 이제 창업자들이 뭐 창업자금 1억 원 이내 아니면 뭐 한 1억 5천 원,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좀 많이 창업하는 아이템들이세요. 2013년 초반에는 이제 국수 전문점 창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국수 전문점 창업이 많이 있었고, 떡볶이 전문점, 떡볶이도 많이 열풍이 있었죠. 떡볶이 브랜드들 많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도태되는 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창업이 좀 주춤한 상태고요.
그 2013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뭐 밥버거에 대한 아이템들이나 아니면 김밥 재료에 이제 신선한 재료를 쓰거나 그 푸짐하게 채운 프리미엄 김밥들이 좀 뜨는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김밥 전문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는 좀 프리미엄형, 그러니까 저가형 분식점이 아니고 프리미엄형 분식점들이 좀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식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밥버거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인데 그 예전에 뭐 오니기리 이런 것들도 한참 떴었잖아요. 뜨다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금세 주먹밥 거기서 밥버거 이렇게 변형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가지 못하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 아이템이 오래갈 수 있는 뜨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오래갈 수 있는 아이템이 내가 그 제품 도입기에 딱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내가 팔고 빠지겠다 이러면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이게 진짜 오래갈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 오래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아이템도 중요한데요, 본사의 제품 개발력이나 본사의 브랜드 마케팅력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됩니다. 그 아이템은 유행을 타더라도요, 그 브랜드는 끝까지 살아남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 아이템은 막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한 가지 브랜드 정도는 끝까지 남아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13년 이제 커피 전문점 창업은 꾸준했죠. 여기 그 여성분들도 좀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좀 가장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로망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이실 거예요. 돈은 얼마는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폼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멋있고, 뭐 내가 분식점 사장님이면 그냥 분식점 아줌마 같지만 커피 전문점 사장님이면 좀 폼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체면 창업, 내가 분식점은 어떻게 해? 이러는데 커피 전문점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커피 전문점이 생각보다 매출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경쟁의 강도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규모가 이제 뭐 20평 이내 이런 경우들에는 매출을 솔직히 올린다는 게 일매출 30만 원 올리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매출 50만 원만 올려도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특정 시간대, 점심 시간대 이런 피크 시간에 매출이 바짝 오르지 나머지 시간대에 이렇게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손님이 있는 것 같아도 한번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손님들은 그냥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매출을 올리는 요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을 하실 때는 분명한 차별화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커피 전문점, 그냥 단순 커피에서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13년도에서 차별화를 가진 아이템들이 좀 나왔습니다. 버블티, 버블티 아이템들이 좀 나왔었고요. 허니칩 아이스크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서 좀 활발해졌고, 브런치 카페의 아이템이 뭐 카페 마마스, 이거는 직영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브랜드를 거론을 할게요. 직영 브랜드여서 이런 그 브런치 카페 형태의 아이템들이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 2014년은 이제 그 계속 이제 커피 창업은 고객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그 창업에 대한 열망도 계속 강하기 때문에 계속 또 활발해질 것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그 차별화를 좀 그 가지지 못한 아이템들은 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피 이외에 그 서브 메뉴나 이런 것들에서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락 전문점이라는 아이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도시락 하면 우리나라 한솥 도시락이 거의 대표죠. 한솥 도시락은 다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한솥 도시락이 대표였는데 거기에 이제 뭐 토마토 도시락 이런 여러 가지 도시락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전문점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도시락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생각보다 아직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토모토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본도시락 그 본죽에서도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의 이렇게 좋은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편식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도시락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도시락이라는 게 편의점,
여러분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드셔보셨죠? 어때? 먹을만해요? 별로예요? 먹을만 하신 분들 있고 뭐 별로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 대비 퀄리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이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 편의점과 그 일반 음식점과 중간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도시락 전문점들을 보면 너무 이게 저가로 가다 보면 편의점이랑 부딪혀서 힘들어져요. 근데 너무 또 이제 고가로 가다 보면 일반 음식점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도시락 전문점들이 생겼다 좀 어려운 점들을 제가 생각해 가격 포지셔닝이 예, 그냥 일반 음식점보다 더 비싸요. 도시락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 이런 소비에 조금 주춤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품질과 가격 포지셔닝을 잘 설정을 한다면 도시락도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이 또 좋은 아이템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배달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배달 아이템이라는 건 내가 적은 자본으로도 최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락도 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술집. 그 2013년에 선술집은 실내 포차 창업이 좀 활발했어요. 예, 포차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 브랜드들이. 그 포차 창업이 이제 활발하게 되다 보니 그 수많은 브랜드가 막 나와서 치고받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나온 브랜드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차별화된 킬러 메뉴가 없는 브랜드들은 조금 도태됐어요. 포차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흔한 그 안주를 파는 술집이었는데요. 최근에 포차들은 킬러 메뉴가 있는 포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반 어디 음식점만큼의 그 자기네의 특정한 메뉴가 맛있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포차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성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케, 그 9,800원에 뭐 사케, 일본 소주, 생맥주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요. 이런 그 무한 사케 이자카야 이런 아이템도 활발하게 창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맥주 소비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소주 소비도 계속 경기 침체가 어렵다 보니까 소주 소비가 소비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선술집 창업은 계속해서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치열한 경쟁 강도가 있다 보니까 본사가 얼마나 브랜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메뉴 개발을 어떻게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는지, 뭐 가맹점들이 뭐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 좀 보셔야 되는 것들도 프랜차이즈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모든 가맹점이 장사가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가맹점이 장사가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안 되는 가맹점이 있을 때 그 가맹점을 부진점포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프랜차이즈 선택하실 때는 내가 이걸 창업했을 때 본사에서 생각하는 부진점포의 기준은 뭐냐? 뭐 예상 매출을 얼마로 봤는데 그 예상 매출의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부진점포로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는 평균 매출이 얼마인데 평균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떨어지면 부진점포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사가 어떤 뭐 판촉 지원을 하던 인력 지원을 하던 어떻게 가맹점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전사적인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있는지 그냥 하시면 잘해줄게. 잘 안 해줍니다. 나중에. 분명히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창업을 하실 때 근데 창업자들이 좀 답답한 것들은요. 당연히 이제 내가 이걸 하면 나는 대박 나겠지 생각을 하시고 다 창업을 해요. 근데 내가 쪽박 날 수 있어요. 솔직히. 그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8대2. 성공은 20%도 안 돼요. 80%는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더라도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신 분은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를 해도 잘하시고요. 개인 점포를 해도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이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창업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너무 좋고 내가 이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 뭐하러 해요? 내가 직접 그냥 개인 점포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가 부족할 경우에 얼마나 카운셀링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아이템도 중요한데 근데 너무 아이템 저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2014년 창업 트렌드 2014년에 뜨는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뜨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뜨는 아이템 그러니까 창업이 그러니까 본사 측면에서 뜨는 아이템이 있어요.
본사 측면에서 창업이 활발한 아이템은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런 창업을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점포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좀 뜨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전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 적합한 아이템에 좋은 본사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술집 나왔는데 제가 그 맥주 전문점은 여기 언급을 안 했는데, 스몰 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사가 얼마나 지원 능력이 있는지. 스몰 비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맹점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본사가 프랜차이즈를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그래요. 물류, 그 어떤 원부재를 공급하고, 어떤 뭐 주류를 공급하는데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 많이 사서 공급을 하면 저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이 한 뭐 50개, 100개 정도 되기까지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 이상이 돼야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상이 되면 본사에 뭐 그 인력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걸 좀 실현하기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아이템이더라도 본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면 공급받는 단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진율이 적겠죠. 그러면 더 똑같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다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이커리 전문점. 2013년 이제 베이커리 전문점은 이제 대형 브랜드가 그냥 뭐 2013년뿐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다 장악을 했죠. 완승이에요. 거의 뭐 개인 빵집들도 거의 다 문 닫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좀 시장에 틈새가 생겼습니다. 그 가맹사업법 개정이랑 그 동반성장위원회 이쪽에서 이제 그 거리에 출점 제한을 두는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일정 범위 내에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 출점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는 베이커리 전문점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그 빵집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제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나와서 만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좀 잘 선정하신다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 치킨 전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치킨 전문점 2013년에 그 치맥이라는 신조어로 치킨호프 창업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치열한 경쟁 강도로 침체기에 있어요. 그 치킨은 이제 홀 매장 위주의 전문점이랑 배달 전문점이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홀형의 매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그 떴던 아이템들도 많이 있죠. 뭐 크리스피 치킨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마늘 치킨, 뭐 간장 치킨 많이 떴었는데 생각보다 뭐 잘 되는 데들은 잘 되지만 이런 것들이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창업이 좀 주춤한 상태고, 점포에서 매출도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몰비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에 타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강정 전문점 창업이 이제 활발하게 또 일어났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닭강정 같은 경우도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후죽순 본사들이 엄청나게 생겨 많이 났어요. 예전에 뭐 이제 육회 전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뜬다 하니까 본사가 닭강정 전문점 본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수십 개. 뭐 하나 뜬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창업자들은 그 창업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말도 안 되는 브랜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닭강정이 뜨니까 나도 그냥 장사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좀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선택을 하실 때 본사가 좀 이제 체계적인 본사인지 그리고 대표의 마인드가 이 브랜드를 정말 유지해 나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선택하실 때는 대표가 이 브랜드를 갖고 내가 여기 뼈를 묻을 거다, 이 브랜드를 성장해서 나갈 거다 이런 분들을 만나야지 그냥 뜨는 아이템이니까 이거 괜찮겠네 나도 해봐야지 이래갖고 만드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생긴다는 이유는 그냥 누가 하나 장사하니까 잘 되네. 근데 프랜차이즈 좀 아시는 분들은 금방 기획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하다가 그냥 잘 되면 그냥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말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선별하시는 것들이 창업자들 입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달 치킨 전문점
배달치킨 점점 창업이 좀 활발한 이유는 피자랑 마찬가지예요. 그 투자 자금이 조금 낮죠. 투자 자금이 낮은 대신에 매출의 극대화를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 벌면 될까요? 내가 1억 원 투자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요? 얼마 정도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내 순이익으로 600. 다른 분? 예, 앞에 사장님 얼마 정도 벌면 좋겠어요? 500만 원. 네. 창업자들은 대부분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1억 원 투자하면. 근데 1억 원 투자해서 500만 원이면요. 그러면 1년이면 뭐 6천만 원, 1년 반이면 그 손익분기를 찍는 거죠. 솔직히 그런 아이템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5%가 되면 남한테 막 소개를 시켜줍니다. 너도 이거 해봐, 너도 이거 해봐. 소개를 시켜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평균 3% 이상을 넘는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잘 되는 점과 안 되는 점을 합치니까 한 3% 꼴이 나오는 건데, 그냥 5%를 무조건 쉽게 버는 건 아닙니다. 3%가 안 돼 2% 되는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격차가 더 심하긴 하죠. 1억 원도 투자해서 많이 버는 데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면 1년도 안 돼서 내가 손익분기 찍는 거잖아요. 투자 수익을 다 회수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창업자들이 좀 선호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대신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배달. 힘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달 브랜드의 가장 기본은요, 판촉이에요. 판촉을 내가 얼마나 활발히 하느냐. 판촉을 열심히 하면 매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장사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배달형뿐이 아니고 일반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요. 장사가 잘 되는 데 가서 물어봐요. 왜 잘 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는 데 가서 물어봐요. 왜 안 되십니까? 그럼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음식은 맛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다 외부 요인에서 찾는 거예요. 내부 요인에서 문제를 찾는 것들이 아니고요. 나는 그냥 완벽해. 근데 외부에서 그냥 찾아주지 않는 거로 그냥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그냥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남 탓으로 많이 돌리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촉,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규 고객 유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브랜드에, 내 점포에 고객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고객의 유입을 먼저 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마케팅, 판촉 활동, 여러 가지가 전사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신규 고객이 유입이 계속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한정될 거 아니에요. 첫 달에는 뭐 100명이 왔으면 그 다음 달에는 90명, 80명, 70명, 30명, 신규 고객 수는 계속 줄어들겠죠. 그 다음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재구매 주기율을 단축시키거나 재구매 주기 비율을 늘려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객 DB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고객 DB. 고객 데이터라는 게. 내 고객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장사가 안 되네? 뭐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게 되면 이제 포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스에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특히 배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신규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본사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14년도 치킨 브랜드 선택을 좀 좋은 브랜드긴 하지만, 뭐 대형 브랜드도 워낙 많고 신규 브랜드들도 워낙 많은데 여기서 좀 신중하게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성공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자 전문점. 피자 전문점은 빅3가 거의 이것도 독식을 해요. 도미노, 미스터 피자, 피자헛. 근데 여기는 창업하기가 비용이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근데 하지만 그 영업지역 제한, 이것도 이제 가맹사법 개정에 따라서 출점 거리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소 브랜드들이 조금 지금 활발하게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들이고요. 최근 이제 뭐 피자헛에서도 가격을 많이 낮추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피자 브랜드들은 이제 메스티지,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을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요. 저가 피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뭐 이제 그 5,000원 피자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저가 피자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퀄리티가 좋고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에 그 가격을 내세우는 이런 피자 브랜드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를 좀 잘 선정하시면 배달 아이템으로서 이것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창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아까는 그 가맹점주들이 답변한 거고요. 이건 창업자분들이 생각하는 요인들이에요. 이거 첫 번째는 그 일반 창업, 프랜차이즈, 뭐 가맹점 이런 창업이 아니고 그냥 모든 창업, 뭐 벤처 창업이든 모든 창업의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창업의 성공 요인. 동종업의 경험이 52.9%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 뭐 치밀한 사업계,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 제품력, 뭐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11.7%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이제 점포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창업의 성공 요인은 뭐냐?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가장 첫 번째로 다들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질문 드리면 아이템이요 다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템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동종업의 경험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뭐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템도 중요한데 본사가 그런 경험을 내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보완해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주는 게 창업 세팅만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지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영자의 해결 돈이 보인다 신동엽의 신장기업 아시죠? 그래서 쪽박집 나와서 막 찾아가서 전문가들 찾아가서 대박집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막 돈다발 기계 놔두고 따라락 세갖고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박수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남았을까요? 장사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돼요. 거의 다 안 좋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좋게 세팅을 해도 그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하지만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본사가 그런 걸 얼마나 관리해 주는지, 얼마나 지도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냥 아이템만 보시고 선정을 하셨다가 본사가 저도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하기 전에 본사에 근무도 해봤지만 가맹점도 제가 해봤어요. 가맹점을 해봤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때서 슈퍼바이저가 한 번 오더라고요. 와갖고 이거는 이게 잘못됐고요. 이게 잘못됐고 확 꼭지가 돌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아무런 관리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그런 본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사 걸리면 여러분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해주는지. 근데 또 이제 아이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이템마다 근데 본사가 관리를 많이 해주면 본사에서 비용이 발생하죠. 그쵸?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죠? 그쵸? 창업자들에게 나오죠. 근데 그런 그 적절한 부분에서 본사가 수익률을 어디에서 취하는지. 프랜차이즈에는 크게 제품 유통형과 비즈니스형 두 가지로 나눠요. 제품 유통형이라는 거는 완제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거기에 마진이 많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나 뭐 이제 그 홍삼 이런 것들은 그 판매 스킬에 대한 교육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 이제 본사 매출도 올라가니까. 근데 그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본사가 물류 장악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 아웃소싱인 경우가 있어요. 아웃소싱이더라도 본사가 거기서 제품을 선정하는 것들을 본사가 개입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냥 너 가맹점에다가 이런 품목이 있으니까 갖다 주고 그냥 거래 이런 본사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원부 재료도 본사가 구매는 본사가 하고 단순 배송만 업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고르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의 마진 폭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템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점포 창업의 성공 요인, 상권, 뭐 창업자 마인드, 제품 경쟁력, 인테리어, 고객 판촉 전략, 기타 뭐 이런 걸로 그냥 나눠봤어요. 첫 번째 상권, 활성화된 상권에 들어가야겠죠. 일단 장사가 잘 되려면. 근데 활성화된 상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적절한 입지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암만 좋은 상권에 들어가더라도 내 아이템에 맞는, 내 투자 비용에 맞는 적절한 입지에 들어가야지. 상권이라는 입지랑은 달라요. 상권은 전체 바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입지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한 입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상권에 들어갈 때도 이제 수요 예측이라는 거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비용 대비 효율성. 암만 강남역 한복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1,000원짜리를 팔아요. 1,000원짜리 팔아서 언제 팔아갖고 그 월세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죽어도. 예. 그런 것들도 좀 분명히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자 마인드. 예, 암만 좋은 아이템도 창업자 마인드가 예, 안 좋으면 안 돼요. 예. 그 경영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내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면 경영 마인드를 본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서비스 마인드. 경영 마인드.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경영 마인드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주부분들은 이제 경영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이거는 이제 한 40대 이상의 직장인들, 예, 그 간부급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서비스 마인드 없어요. 예,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예, 돈만 세고 싶죠.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와서 반말하냐고 이렇게 욕이나 하고. 예. 근데 또 이건 여성분들이 또 서비스 마인드가 또 좀 더 강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좀 맞는지. 그리고 이제 개인 적성. 내가 술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그 포차 이자카야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걸 창업을 하면 그 창업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성에 맞는지도 좀 꼭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품 경쟁력. 예. 그 높은 품질은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품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잘 파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해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잘 파는 게 중요하다. 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나 상관없어요. 네? 그 잘 파는 게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최근에는 잘 만드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잘 만드는 기본에서 잘 파는 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품질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디한 상품. 예. 그 모든 제품이 트렌디하진 않지만 그 고객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한 품목 정도는 좀 트렌디한 상품이 좀 있을 필요가 있고요. 제품의 차별화라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그 돈가스 전문점을 하는데 소스가 우리는 딴 데는 다 한 가지인데 우리는 두 가지를 줘요. 그게 차별화예요. 예. 많은 뭐 엄청난 대단한 거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차별화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피자를 파는데 그냥 딴 데는 그냥 밀가루 반죽 도구로 쓰는데 우리는 뭐 흑미 도구로 써요. 그럼 그게 차별화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작은 부분 하나에서 고객이 선택할 때는 고객들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고객들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작은 부분 하나에 혹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가격 경쟁력.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차별화된 컨셉. 인테리어가 이제 남들은 다 똑같은데 우리는 뭔가 또 다른 컨셉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제 너무 그냥 인테리어 막 발라놔요. 돈 엄청 많이 들여서. 근데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객 판촉 전략. 아까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촉 전략 잘 파는 게 중요해요. 신규 그 유입. 어떻게 내가 고객들을 처음에 유입시킬 건가. 보통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 단계별 전략이 필요해요. 오픈 며칠 전부터 그 가게 앞에 그 현수막을 어떻게 먹어서 오픈을 어떻게 알릴 건지, 오픈 며칠까지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홍보를 할 건지, 오픈 며칠 동안 어떤 행사를 할 건지.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면 신규 고객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기존의 고객들에게 재구매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할 건지, 이런 판촉 전략을 플랜을 좀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단가 상승 전략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고객들이 우리 객단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11,000원으로 올리면 우리의 매출은 올라갈 거잖아요.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 세트 메뉴, 아니면 추가 서브 메뉴, 아니면 이제 POP물을 통해서 추가 메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 이제 세무관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세무관리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다 피해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런 게 있는데 부가세 환급을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자들이 그 부가세를 처음에 내는 게 아까워해요. 아까 당연히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가세 없는 거로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그러면 부가세 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 관리. 종업원은 어떻게 채용하고 종업원 최근에 이제
노동법에 이런 것들이 개정돼서 이런 것들 좀 어려워진 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시고 자본력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이제 가맹점주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창업 전이 아니고 창업을 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브랜드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면 브랜드가 성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 결론이에요. 첫 번째, 성장 가능성. 이 브랜드가 앞으로 클 브랜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27.2%.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 25.1%. 다음으로 영업 조건 11%. 초기 비용 10.9%, 음식 맛 7%, 직영점 운영 여부 4.6%, 가맹본부 재무 상황 3.9%, 뭐 이런 순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 최소한 직영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내 사업 모델,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니 이 모델을 너도 똑같이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직영점이 없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에요. 그리고 직영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이 없다는 것들은 조금 수익률이 안 좋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인지 아닌지. 근데 아이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직영점 운영하기 어려운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 미만 창업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인건비밖에 안 나요. 본사 차원에서. 어차피 뭐 직원 2-3명 쓰면 1억 원 투자해서 뭐 많이 벌어야 500인데 인건비로 거의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창업 컨설팅과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박람회 오셨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금 찾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다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창업 컨설팅만 하려는 회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창업 컨설팅이란 건 뭐냐? 그냥 오픈 세팅만 해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오픈 세팅 해주고 장사가 잘 되면 이제 네 탓. 장사가 잘 되면 내 탓. 내가 오픈 세팅을 너무너무 잘해줘서 장사가 잘 되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내가 네가 무능력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 점포를 오픈하는 거 세팅만 바랄 경우에는 창업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냥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지 말고, 프랜차이즈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본사랑 어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본사의 통일성이라는 것도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거 유지도 해야 되고요. 매뉴얼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브랜드를 같이 성장해 나가고, 공동 광고비가 있으면 공동 광고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같이 나가는 이렇게 계약 조건을 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선택을 안 하시고, 나는 그러고 싶고 난 세팅만 만드는 게 좋다. 그럼 창업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관리까지 받을 거다.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시되, 본사가 진짜 프랜차이즈 본사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창업의 4대 요소와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도 정리해 본 거예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있어야 되고, 아이템, 프랜차이즈에서는 브랜드죠.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점포,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창업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창업자, 경험의 능력 범위를 검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데 내 경험의 능력 범위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점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계획성과 실천력이 필요해요. 창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 운칠기삼 뭐 얘기하는데 뭐 그런 수도 있지만, 솔직히 창업을 하면서 도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도 성공을 할까 말까인데 너무 그냥 운에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이템 브랜드. 결혼은 이제 물리기가 쉽지 않죠. 한번 하면. 이게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그냥 이런 물건 하나 살 때는 그냥 사고, 아니면 싸니까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창업, 내 가족의 생계가 걸린데 이런 것들인데 창업을 해놓고 아니면 거기서 돌아가면 너무 많은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선택은 또 선거와 같다. 이건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또 본사 탓을 하건 남 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거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지 나중에 뭐 네가 사기꾼이니 네가 뭐 그러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뭐 욕해봤자 돌아오는 건 내 손해밖에 없습니다. 뭐 소송을 하고 뭘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돌아오기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망업종, 유행업종인지 유망업종인지 이런 것들 수명주기에서 이제 도입기인지 아닌지 쇠퇴기인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 우수가맹본부인지 아닌지 선정을 하고 나와 맞는 거 그리고 사업 모델이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요. 창업자금, 그 창업자에게 이제 고정적인 변수죠. 하향 투자가 성공 전략이에요. 근데 대부분 창업자들 보면 딱 꽂히죠. 아 저거 그냥 하고 싶다. 그럼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막 빚내갖고 해요. 근데 금리와 순이익 비율에서 안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특히 PC방이 많이 그랬습니다. PC방이 캐피탈을 통해서 창업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와 이렇게 하면 벌 수 있다. 근데 이자가 더 많아요. 돈 버는 것보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자금 배분의 원칙을 좀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업자금을 딱 맞게 그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창업하시는 건 리스크가 커요. 한 6개월간 그 운영자금은 충분히 확보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인건비나 아니면 판촉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점포. 저는 용꼬리보다는 뱀머리 전략이 좋다고 봐요. 아주 좋은 상권에 나는 저 상권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갔더니 돈이 안 맞아. 내가 가진 돈이라.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 좋은 상권은 맞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상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좋은 입지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유효 공간 활용도 점포를 얻으실 때 뭐 이제 뭐 치킨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테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창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후광 효과, 그 근처에 뭐 다른 업종들의 반사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창업 자금 여건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라. 총 창업 자금 중 자본은 그 타자본 비율은 30%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꼭 너무 많이 이제 뭐 진짜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을 넘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투자자금 회수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야 돼. 내가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예상 수익이 얼마여서 내가 투자 그 회수 기간이 2년이다. 최근 이제 그 아이템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봐요. 투자 그 회수 기간을. 그래서 2년 이하가 되면 너무 해피하죠. 근데 2년에서 3년 정도를 분명히 잡고 내가 그걸 회수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장사가 안 됐을 때 뭐 권리금 같은 게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장사를 하셔야 되고요. 창업은 또 과학이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결실이 얻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업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라. 창업 과정과 실천은 실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론적인 거 여기서 이제 뭐 이론적인 게 다 잘 되면 컨설턴트들이 뭐 다 창업하면 다 잘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실전에 또 부딪혀 봐야 돼요. 즐기는 창업을 해야 또 생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즐기지 못하면 너무너무 돈은 버는데 이게 너무 싫어요. 막 뭐 이제 아이템에 따라 달라요. 뭐 그 피부 관리 샵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니 학원을 해. 학원. 유아용 학원. 그러면 아줌마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엄마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거 막 듣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그건 해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아이템, 내가 사람 상대하는 게 좋은지, 사람 상대하는 게 좋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내가 거기 오는 고객들의 연령대야 내가 어울리는 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 성별과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유연성 아이템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회전 주기, 도입기, 성숙기, 뭐 쇠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쇠퇴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테스트 마케팅을 실현하라. 기획된 업종에서 이제 사전 취업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진짜 이게
너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면 이제 그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빨리 해야 되죠.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빨리 땡겨야 되기 때문에 막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좀 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내가 이걸 맞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취업은 안 하더라도 그 매장에 가서 뭐 며칠 동안은 그 매장에 가서 뭘 먹고 거기 근처에서 계속 있어 보든가 이 정도는 하셔야지 그냥 그러지도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전 취업을 하던 예, 그 매장의 많은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자기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 그리고 다르거든요. 이제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멈춰야 돼요. 창업이라는 게 한번 가기 시작하면 꽂히면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시작을 안 했다면 반드시 멈추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고객. 창업을 할 때는 내가 이 아이템, 이 입지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 표적 고객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표적 고객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그 손정부의 그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를 알고, 나를 알고 싸워야 돼요. 근데 고객들이 누군지,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들이 누군지, 고객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 내가 점포를 운영한다는 건 내 점포에서 어떤 그 교환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니즈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고객들의 비용, 니즈에 맞는 교환 가치를 제공을 하고 내가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고객들에게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표적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박람회에서 좀 여러 브랜드 많이 상담을 하시고, 예, 상담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고, 예, 신중히 좀 검토하셔서 좀 창업을 하셔서 좀 성공해서 좀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창업 키워드를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소 아이템이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컨셉을 가진 스몰, 그리고 메뉴나 그릇에 이제 좀 변화를 주는 스타일리시한 것들. 세 번째로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에 집중할 수 있는 딜리버리, 배달형이 주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의 니즈를 결합한 복합화입니다. 빨래방과 세탁소를 결합한 세탁 빨래방, 그리고 공기총 사격장과 호프를 결합한 게임 호프, 이런 것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를 전략을 가진 아이템이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메스티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객에게 품질은 높이되 가격은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메스티지, 그리고 이제 웰빙을 넘은 이제 힐링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이제 로컬 푸드 아이템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빵들이나 아니면 특산물을 이용한 김밥 전문점, 이런 것들을 주요 아이템으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크게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는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시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을 처음에 늘리기 위한 신규 고객 유입 마케팅, 판촉 전략, 전단지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규 고객 유입보다는 재구매 고객들의 구매 주기나 비율을 늘리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DB 분석을 통해서 신규 고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 고객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방문하는지, 구매 주기는 어떻게 단축시킬지, 평균 객단가는 어떤지, 그래서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것들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창업자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실 텐데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아이템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템보다 본사가 매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본사 선택 기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업 여건에 맞는 창업을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서 자기 자본 외에 이제 타인 자본이 30% 이상 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테스트 마케팅이라는 걸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취업할 업종에 대해서 내가 좀 꼼꼼히 진짜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시라는 것들을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는 아이템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는요. 아이템을 선정하기보다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얼마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사에서 얘기한 것과 실제 가맹점을 찾아가셔서 그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창업을 하신다면 성공 창업에 한 걸음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